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이제 1월도 벌써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네요. 지금 저희 사무실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1월 25일 날 있죠. 명절이 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쪽으로 약간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면세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면세 사업자라고 하시면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면세라고 하면 세금이 없는 것,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란,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면세 사업자는 병원, 그리고 뭐 학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연예인도 면세 사업자예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지정한 몇몇 그 이유들이 다 타당합니다. 그 정해놓은 면세 사업자들만 면세 적용을 받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큰 두 가지 세금 중에 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 겁니다. 면제.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 면세하고 싶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진짜로 많이 들어요. 없을 것 같죠. 저 면세 사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근데 당연히 종류가 정해져 있죠. 또 볼까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자, 의료법에 의료업자라고 나와 있죠. 자,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원사업자, 그리고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저저저저저저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학교에서 저도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세법학 수업에서 면세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미가공 농축수산물이라고 나와요. 미가공.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약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건조 오징어다. 그러면 면세가 맞는데 맥반석에 구운 반건조 오징어다. 그럼 또 과세예요. 두부를 그냥 썰어서 팔아. 그러면 면세지만 그게 사각 용기에 포장돼 있어요. 과세입니다. 물론 그렇게 용기가 들어있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한 연두부 등은 또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면세 사업을 해주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신고가 없어요. 납부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업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학원업이 이제 면세 사업자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나 부가가치세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면세 사업자만 하는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거예요. 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에 납부는 없어요. 납부가 없어요. 하지만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제출된 자료가 왜 그럴까요? 제가 눌렀나 봅니다. 나와라? 예. 당황스럽네요. 예. 이 제출된 자료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2월 10날까지 합니다. 2월 10날까지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그때 제출된 자료. 그때 내가 면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하고 있어요. 내 학원장인데 2월달 면세 사업자 때는 매출을 3천만 원이라고 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1억이라고 하고 쓴 비용을 2월달에는 2천만 원이라고 하고 5월달에는 2억 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면은요 당연히 세무서가 사업자를 좋게 볼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표현을 할 때 사업장 현황 신고는
5월 종소세 신고의 모의고사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봅시다. 뭘 내길래 주의를 해야 되느냐. 사업장 현황 신고서, 사업장이 어떻게 돼서 돌아가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자, 이 두 번째 중요해요. 수익 금액 내역. 자, 우리가 세법 하면서 일반인 분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쪽 업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용어가 어렵대. 수입, 소득,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렇죠? 제가 이제 세금 내는 로직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벌어들인 돈이라고 표현할게요. 수입이에요. 벌어들인 돈에서 우리가 매출해서 비용을 빼면 이득인데, 이익에서 이익이 바로 소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매출이 수익 금액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매출은 수익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내역 들어가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치 내역. 자, 이게 뭘까요? 비용이죠. 임차료동 매입액 들어가죠.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 사용 내역 비용이 다 들어가죠. 즉 매출액과 비용이 전부 신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5월 달에 신고를 할 때 숫자가 다르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세무신고의 대전제인 납세자는 온당하고 정직하게 신고를 한다는 가정이 있으나 그 가정을 세무서가 깨트린다면 그게 바로 세무조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세무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짱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뒤를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 신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지금 세무서도 사업장 현황 신고 때는 납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세무 신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면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